안녕하세요. 그래놀라 먹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소신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분이 등판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등판을 했어요.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 있는 여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결국 본색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아시지만 또 한 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나의 한계.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삐졌다. 나는 초등학생 같은 아직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마 이 안철수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의 기자회견을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서 혹시라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함께 보겠는데 너무 화가 나시면 그냥 꺼주세요. 왜냐면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철수의 이야기, 이 회견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와 민생이 절제절명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워? 이 고통스럽다는 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는 솔직히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지금 국민의당의 현실, 의원 수는 없고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윤석열에 비해서 존재감은 거의 한 20분의 1? 그렇죠?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반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봐야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행태를 보며 우리는 이 정권 핵심들의 가식과 위선을 목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그때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조국 장관 집중 공격 사건이라고 하죠.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약간 아리송하고 약간 애매했던 사람들의 스탠스가 정해지면서 확실하게 채가 걸러졌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역시 우리 안철수 형님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근데 아직까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그때 위선을 목도했대요. 아직 법원 판결 결정 난 것도 없는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왜 거짓이죠? 그리고 이런 게 되게 개혁을 말하고 서민을 위한다면 서민을 더 고통 속에 빠뜨렸대요. 자신들의 호의호식하는 자들의 부정과 위선을 확인했대요. 뻔뻔한 얼굴로 망나니 춤을 추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 망나니 칼춤을 누가 췄나요? 검찰 그 기득권 권력이 춘 거 아닌가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것만 기소하고 특히 검찰 출신한테는 굉장히 솜방망이 같은 기소를 굉장히 안 하거나 수사를 하다 말거나 굉장히 그런 거 너무나 많은데 기사 조금만 찾아보도 아주 수두룩 빽빽하죠. 근데 법무부 장관의 모습? 망나니 칼춤? 법대로 한 건데요. 윤석열 총장이 자기는 부하가 아니고 감찰하는 것도 막 방해하고 한마디로 자기 상관한테 개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 정말로 제가 봤을 땐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사들은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시는 분들한테 정말 웃기는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문장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아마 이거는 조금 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동하거나 현혹시키기 위한 그런 말들 뿐입니다. 이걸 누가 써줬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본인 이걸 읽어봤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닌 걸 알고 있을 거니까요. 만약에 몰랐다면 정말 무능의 극치겠죠. 아마 그렇게 무능하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났겠죠. 안철수 돌아보면 과거에 정말로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제 생각엔 안철수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2012년도
확실하게 양보를 한번 했었으면 아마 다음은 어떻게 되더라도 안철수의 차례가 왔었을 겁니다. 2번이나 양보를 하고 그 안에서 그런 예전 같은 모습, 그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꾸며진 이미지라고 전 생각이 되지만 뭐 어찌됐든 꾸미던 뭐 어찌됐든 간에 전략적으로라도 2번의 큰 양보, 그리고 계속되는 사회에서의 어떤 뭐 청년 뭐 멘토 뭐 그런 걸 좀 하다가 결국 민주당에 통 크게 들어가서 경선을 했었다면,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작은 정당을 만들던 뭐 어찌 됐던 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았겠죠. 아마 지금 박근혜를 몰아내고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죠. 본인 스스로가 정말 그때 몸을 던졌어야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를 했대요.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의 적, 독재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고. 실제 독재 같았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탄압했던, 물대포 쏘고 막 그때 무슨 컨테이너 박스로 명박산성 쌓고 해서 전혀 소통하지 않고 독재 같았던 이 2차례 정권과 그 전에 예전 과거 뭐 안철수가 젊었을 때, 뭐 전두환, 노태우 때 안철수는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정말로 사람들과 시민들을 탄압해서 못살게 굴고 나라를 구렁텅이로 빠뜨렸을 때 그때 이런 기자회견문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때는 이런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없다가 이제 와서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적이라고? 만만하니까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기득권, 거기 얍삽한 그런 기득권이 아니라 그 지식인들처럼 결국 자기도 정말 강하게 찍어 누르는 그런 세력들한테 무서워서 꼼짝달싹 못하다가 정말 민주주의적이니까 이렇게 막 비판하는 거죠.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아이러니. 완전 반어법 같은 느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부동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국민 주거 안정. 원칙 자체가 없었다. 원칙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 부동산 자체는 진짜 몇십 년 동안 고이고 고인, 완전 고인물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뾰족한 해법이 있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다고 집값이 완전 말도 안 되게 꺼지면 경제가 파탄날 텐데 아주 완화해서 집값 문제를 안정해야 되는데 얼마나 견고한 그런 카르텔 아닙니까? 강남 주민을 투기꾼으로 몬 게 아니라 그 투기꾼 세력을 뽑아내기 위한 거죠. 투기꾼 세력을요. 그 투기꾼들이 강남에서 특히 활기를 펼치니까. 집값에 관해서는 이 부동산에 관한 어떤 심리적인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가 또 한몫했다고 전 생각을 해요. 부동산은 불패다라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에는 대다수가 진보 진영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음속 한켠에 있어요. 땅값, 집값만큼은 계속 올라. 이건 어떻게 못해.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세금 폭탄 얘기는 항상 보유세로 몇 달치 월급을 뜯기는 상황. 서민 중에서 보유세 때문에 몇 달치 월급이 뜯기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일 가관은요. 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올겨울에 대규모 확산 사태가 일어날 것이며,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겨울에 심할 거라서 이 겨울에 2차 확산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올해 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것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 네가 안 해도 다 알죠. 대규모 확산을 대비한 미리 병상 확보. 준비하면 답답하죠. 줄이려고 했다고요? 정말로? 이건 정말 알아보고 어디서 이상한 기레기들이 쓴 것 같다가 여기다 아마 쓴 것 같은데 손가락 빨고 구경을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가 벌써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는 거, 과연 몇 개의 나라 중에 몇 개가 벌써 접종을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급한 나라만 지금 하고 있어요. 급한. 옛날엔 개발도상국이 먼저 맞는 게
뭐 3상 임상 실험까지 끝나서 이제 좀 그러니까 그 선진국에서 좀 급한 개발도상국에 먼저 풀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미국, 영국 같은 과거의 선진국이라고 불려졌던 나라에서 지금 뭐 방법이 없으니까 뭐 완전 뭐 락다운을 걸어도 그냥 전국을 봉쇄령을 걸어도 이게 통제가 안 되고 발생을 확산을 막을 수 없으니까 백신 맞히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도. 자, 궤변은 지금 바로 여기 써 있는 말이 다 궤변이죠. 본인이 궤변을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러니까 KBS 개콘이 폐지가 됐죠. 무능을 감춰? 가장 유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 이런 것도 모르다니. 이거야말로 정말 새빨간 거짓말 선독입니다. 되게 악의적인 내용이죠. 악의적인. 알았다면,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 대통령 구상을 말한대요.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데 그런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원하는 국민이 없어요. 옆에 그 옆에 계신 누구야? 그 따르는 분 몇 분 있죠. 아까 같이 사진 찍었던 분들 그런 분들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도 왜 거기는 전 이해가 안 가죠. 결자 해지. 묵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묶은 사람이 무엇을 묶었나요? 지금 이 정권에 무슨 뭐 양보했나요? 저번에 대선 때 양보했나요? 안철수가 안 나왔나요? 뭘 묶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운동화끈을 묶었습니다. 맞아요. 마라톤 뛸 때 운동화끈을 묶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풀어야죠. 이제는 마라톤 안 하시니까.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 과거 정말 무너져 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무너져 내렸잖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매진하기로 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안철수가 어떻게 몰락을 하고 어떻게 될지 제가 봤을 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단단하고 매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살짝 그 깨어있는 시민들 중에서 살짝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조금 다투는 그런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뭐 다툴 때 조금 다툴 수 있죠. 의견에 따라서 너무 헤어질 정도로 크게 너무 깊은 골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토론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의견 안 맞으면 싸울 수 있죠. 어쨌든 안철수 4월달 보궐선거 이제 안철수는 사라지고 조용히 살겠죠. 안철수의 한계를 알아서 다행이에요. 예전에 한창 문재인과 안철수가 2012년도 대선 전 누가 대선 후보로 가야 되냐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생각도 많았던 시절 제 친구는 뭐 정치에 대해서 저보다 관심 많진 않았지만 일단 큰 그림으로 보아하니 안철수 같은 새로운 사람들이 신선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문재인이 양보해야 된다. 문재인은 너무 예전에 막 해먹었고 정치인 같은 느낌이다.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사실 잘 몰랐어요. 이렇게 저처럼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불특정 대다수가 알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그때 저는 물론 안철수도 그때 당시에는 좋고 문재인도 좋지만 둘 중에 하나로 통 크게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둘 중에 누가 됐든. 그리고 그 시너지 효과는 아마 박근혜 그때 후보를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럼 아마 차례차례 두 양반이 각자 한 번씩 대통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는 뭐 안철수 잘 몰랐나 봐요. 어쨌든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시민, 정치를 이야기하는 소시민 그래놀라 먹는 남자입니다. 배고파서 그래놀라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